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아무래도 뭐 지금 국회 상황이 좀 그렇고 또 당도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 본청 앞에서. 맞아요. 저도 오늘 농성 당번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도 봤어요. 제가 이현석 본부장하고 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나온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하필 제가 오늘처럼 추운 날 예. 철야 농성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방송 끝나고. 예,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따뜻하게 댓글이라도 따뜻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박 의장님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밤샘 농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응원을 해야겠고요. 예. 자, 쪽집게박의 명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요즘 다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영상부터 보시고 박제 영상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50.8, 46.9 요거 부정과 긍정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 지지율 반등의 호재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뭐 지난주 상태를 유지하든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뭐 3.1%나 올랐는데 예. 더 오를 게 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의당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에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까지 저희는 단식은 아니고 대외적인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지금 어쨌든 이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 통과에 좀 주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의당도 뭐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밥은 언제 사실 건가요? 뭐 예, 조만간 제가 날짜를 우리 작가님한테 연락이 잡겠습니다. 아, 예. 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밥은 언제 사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 끝나고 뵙자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따로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약보합세라고 했는데 부정이 살짝 떨어지고 긍정이 살짝 올랐어요. 뭐 사실은 약보합세라고 하는 거에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좀 오르긴 했습니다. 뭐 어떤 게 이유인가요, 이거는? 그 대규모 그 국제 행사, 음. 특히 이제 부산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정상회담, 한아세안, 예. 뭐 한메콩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고 실은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가 이제 대통령 일정으로 보도가 되면 지지율이 이보다 많이 오르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 그 정부 여당의 악재가 되는 뭐 지금 검찰발 예. 이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좀 상쇄도 됐고 그렇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부정평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부정평가가 많이 그런 떨어졌어요. 요소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또 지난주에 이제 대입 그 최종안 정부안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 정시 비율을 40%까지 서울 주요 대학에서 확대하겠다. 예.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에서는 이제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대략 한 60% 조금 넘는 국민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예. 일정하게는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국제 행사도 있었고 뭐 정시 확대가 방향성이 어떻게 됐든 그게 네. 좀 국민 여론에 좀 더 이제 부합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약간 올랐어요. 약간 올랐고 민주당도 올랐고 둘 다 오른 거는 또 간만이네요. 한쪽 결집이죠, 결집. 결집. 예. 그러니까 각각 지지층에서 예.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국이 양당의 대결 구도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예. 양쪽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조국 전 장관 그 전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양쪽 다 결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양당 이외의 정당의 지지율은 뭐 빠지거나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도 이제 연말 전국이 특히나 황교안 그 대표 단식과 예. 뒤이어서 뭐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또 여당 내에서도 강경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동안에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 시도를 해봤으나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당도 오늘 저녁까지 이제 최후 통첩 기간을 주고 예. 아니면 이제 4+1 테이블에서 합의해가지고 처리하겠다. 예. 이런 입장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지자들의 응답이 거기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결집 현상이 양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이제 정의당은 조금 떨어지고 뭐 바른미래당도 조금 떨어지고
근데 이런 양상이 뭐 저는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대결이 격화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쨌든 양당들이 거대 정당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아까 전에 뭐 박준규 기자랑도 얘기했는데 국회 앞에서는 지금 뭐 태극기 부대가 패스트트랙 하면 안 된다고 막 집회하고 있고. 토요일부터 우리 공화당이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거의 뭐 하루 종일 그 방송을 하고 예. 그 하루 종일 집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토요일 날 제가 농성장에 아침에 한 8시쯤 도착했는데요. 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음악 들으면서 방송을 아, 했기 8시부터? 때문에 지금 저도 오늘 그 여러 일이 있어서 예.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예. 나올 때 국회 앞에 풍경을 보니까 뭐 이 연말에 예.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이 쟁점이 예. 국회 앞으로 몰려들고 있구나. 딱 두 군데가 그래요. 지금 국회 앞에하고 청와대 앞에가. 청와대 앞에요. 국회 청와대 앞에. 앞에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청와대 앞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천막 당사가 천막 당사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예. 1인 시위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예. 이제 여러 그 시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20대 국회가 뭐 민생 문제를 포함해서 뭔가 이게 좀 국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면서 이게 뭐 다툼을 하더라도 다툼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없이 다툼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회 앞에서도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은 저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만 뭐 네. 정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무에 복귀를 하고 어제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읍참마속을 얘기를 한 다음에 당직자들 35명이 전원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4시간 만에 주요 당직자를 임명을 했어요. 읍참마속 맞습니까?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읍참마속을 하랬더니 마속들로 채웠다. 아, 마속들로 채웠다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게 이제 당권 강화 이외에 도대체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근데 지금 내년 총선에서 배는 가라앉는데 당권 강화만 하고 있어서 그게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 뭐 이런 그거죠. 거죠. 예, 친황 체제 구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그 한 2주에 걸쳐서 그런 전망을 했듯이 예. 12월 달을 못 넘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들어간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리더십 한계를 예. 거론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던 시점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강경 투쟁을 통해서 당내 그런 환경을 이제 돌파하려는 단식을 택했고 그게 일정하게는 먹힌 측면이 있죠. 약간 먹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내에서 별다른 이견이 안 나오고 또 어쨌든 그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대표한테 뭔가 이게 그 인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근데 저게 이제 쇄신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재선들로 예. 상대적으로 좀 선수가 낮은 초재선들 위주로 뭐 사무총장도 초선이고 예. 이렇게 갈았다고는 하던데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인물이 영입이 되거나 또 이른바 이제 보수통합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쇄신의 방안일 수 있는 여기에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둘러싸고 뭐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임기 연장을 안 하고 예. 그 원내대표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이 경선에서 개파 구도가 다시 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강석호 의원이 3선이신데 예. 이분이 출마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비박 그렇죠. 이른바 이제 김무성계로 알려져 김무성계, 있고 예. 그리고 유기준 전 친박 장관이 쪽이죠. 출마를 한다는데 예. 이분 이제 친박이란 말이죠. 근데 그 뭐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이게 이제 개파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근데 둘 중 누가 돼도 과연 그게 이제 쇄신일까 내지는 이른바 이제 변혁 뭐 유승민계와의 통합의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 여전히 저 당내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은 이른바 이제 친박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를 떠받치고 있고 만들었던 게 그 친박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잠정적 이선 후퇴를 했지만 지금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근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혹은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당 혁신하는 그리고 통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 지금까지의 기류로 보면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근본적으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달라지는 게 국민들 시각에서는 없는 거고 리더십의 위기는 큰 틀에서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감찰 반원의 자살로 지금 전국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도 하고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경찰의 경찰 압수수색은? 조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에요. 일단 경찰이 그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경찰 못 경찰 믿겠다라고 못 압수수색 믿겠다. 들어온 거고 예. 그 배경에 뭐 서초경찰서장과 윤건영 그 국정상황실장이 같이 근무를 했었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은 또 굉장히 강력히 반발했어요. 검찰이 서둘러 뭐 숨겨야 될 거 있는 거 아니냐, 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별건 수사를 통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수사관을 압박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정면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네. 비단 이 울산 함영수 사건뿐만이 아니고 유재수 전 국장 감찰 무마건에도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 보면 민정수석실을 정면 지금 검찰이 겨냥을 하고 그 얘기는 곧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칼끝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고, 피의 사실 유출이다 또 검찰한테 경고도 했어요. 네, 급기야 오늘 여당 내에서는 이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이런 이제 비판적인 발언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실제 검찰의 그 수사에 의도 내지는 저렇게 수사를 하는 어떤 배경 이런 거를 뭐 함부로 예단하거나 짐작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검찰은 꽤 자신감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수사가 끝나고 나면 예. 팩트는 청와대가 얘기하는 거랑 많이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백원우 비서관 밑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그 5명의 특감 반원 중에 친인척 관리 셋을 뺀 두 사람의 실질적 역할이 뭐였느냐. 그 당시에 2008년 1월 달에 고래고기 문제로 인한 검경 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실은 이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언론에 있었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이미 검경 간의 그로 인한 충돌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2018년 1월에 새삼 그거를 조정할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그걸 한다면 법무비서관실이나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내려갔냐. 물론 이제 조력이다, 업무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봤을 때 청와대의 해명도 썩 그리 명쾌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청와대의 입장이고 예. 주장일 뿐이고 요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그 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첩보 문제의 첩보,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이 첩보가 익명의 제보에 의한 거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네. 그게 진짜 익명의 제보였는지 아니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개입돼서 생성하거나 혹은 수집한 정보인지 그 성격에 따라서 이 사건의 형배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생을 마감한 고인이 된 그 수사관의 휴대전화 이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찰도 참여를 했어요. 경찰에서 이제 못 믿겠다라고 해서 못 믿겠다고 해서 경찰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느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그 통화한 상대방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 그 내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후의 심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정황이나 혹은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굉장히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한 사건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게 또 뭐 다음 달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만약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가 된다라면은 선거법 가지고 다시 협상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실마리가 좀 열린다고 봐야죠. 근데 예. 이제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강석호 의원은 출마하면서 협상의 정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출마 일성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유기준 의원이 출마를 한다는데 예. 유기준 의원의 출마변이 뭔지는 봐야 될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겉으로는 명목상 굉장히 강경한데 예, 속으로는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빈손으로 예. 예. 실리도 못 얻고 명분도 잃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걱정도 많다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나. 그래서 아무래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기존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강경투쟁 일변도로 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좀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게 되면 어쨌든 그거는 이전 원내대표 체제 때의 일이고 다시 한번 어쨌든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오기를 기대해요. 나오기를 근데 기대하고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연동형 50% 후퇴하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그 협상에 들어오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나머지 야당들이 반발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를 후퇴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개혁의 취지가 반감되는 거고 그 얘기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꺼낸 바가 없고 여당 내에서 그 얘기를 꺼내고 있죠. 여당 내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협상용으로. 근데 정확하게는 그거는 그 자유한국당을 의식한 협상용이라기보다 민주당이 얻게 될 비례대표 의석의 숫자를 고려한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어떤 명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을 아예 못 받겠다. 그리고 비례대표 늘리는 거 반대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의사나 의중에 의해서 지금 연동률 축소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연동률 축소에 대한 검토는 여당의 의견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예. 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검토된 바 없고 설사 있더라도 일부의 의견이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이 파악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의 정보는 민주당 내의 당론도 4+1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거의 기울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9일 12월 9일쯤에 예. 예산안과 이제 선거법을 우선 상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만들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전의가 한풀 꺾이지 않겠나. 근데 이런 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열심히 투쟁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약간 쉬어가는 주고 네. 다음 주가 진짜 전쟁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네, 주가 근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진짜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 한번 가보죠.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올랐어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올랐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악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상응해서 그에 반응해서 여권이나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더 강하냐, 악재가 더 강하냐, 결집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상키로는 지금으로서는 악재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악재가 더 그래서 크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 여당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당도. 예. 네, 그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냐하면 살짝 오를 수가 있다. 원내대표를 교체하게 되면 예. 조금 이제 면모를 바꾸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이제 어쨌든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 악재는 자유한국당한테는 정치적으로 허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대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뭐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이 얘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중도층에서 보기에도 지금 이 청와대 뭐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특히 이제 뭐 감찰 수사 무마, 뭐 하명 수사 이런 등등의 논란은 여당에게 결코 우호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도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6.5%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정의당은 뭐 선거제도가 통과되고 나야 뭐 지지율에 큰 어떤 의미 있는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당이 지금 결집하는 상황에서는 올라도 일부 떨어져도 일부 그러니까 뭐 거의 소수점 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27.5%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황교안 대표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장기 총리라는 그런 어떤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고 예. 또 내각 관리를 무난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으로부터도 이례적으로 여권 인사들 중에 비교적 공격을 안 받는 분이 이낙연 총리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막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예. 막 저주를 퍼붓거나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막 존경의 표시도 한두 번씩 자유한국당 네. 의원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또 이제 총리 퇴임을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난 어떤 임기 기간 동안에 이낙연 총리의 그야말로 국정 수행에 대한 그런 호의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대선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상대적으로 지금 여권의 다른 주자들 예. 뭐 이재명 지사도 있고 뭐 또 박원순 시장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 부담이 아직 있고요. 물론 헌재가 이제 위원 그 심판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예. 그 변수가 하나 크게 있고 박원순 시장은 요즘에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보적인 그 독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순 TV 10만 명 넘어서 요즘 굉장히 여기저기서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시던데. 국민 TV도 10만 명 넘었잖아요. 국민 TV도 10만 명 넘었죠. 김준일 기자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극찬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네. 항상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도 항상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선거법 빨리 잘 통과가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네. 여기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